네, 오늘은 관습법과 관련된 나머지 판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과제로 여러분들한테 내어준 종회 회원 확인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여기 원고를 보면은 이원숙의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피고는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회입니다. 원고는 용인 이씨 사맹공파에 속하는 이씨의 딸들입니다. 딸들 5명이 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도 종회 회원으로서 권리 의무가 있다 확인해 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은 사실은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회가 종중이 용인에 굉장히 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산, 임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용인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개발되었죠. 난개발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이 종중이 가지고 있는 임야, 산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개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중이 아파트 건설을 하는 건설 회사로부터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종회는 이 보상금을 종원들인 성년 남자들 가운데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사람들과 그다음 만 20세 이상이 성년 남자가 종원이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또 채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남자들끼리만 이 보상금을 나누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1인당 수억 원에 많게는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종중의 여자들이 우리도 용인이씨 사맹공파 종원들이다. 동네에 종중의 회원 자격은 성년 남자라 그랬거든요. 그 해당 종친 용인이씨 사맹공파에 속하는 종친의 성년 남자만 해당되는 것이 종중의 회원이고 그것은 종중이라는 게 원래 관습법으로 우리나라 법률에 어디에도 종중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관습법으로 성립된 것이다라고 판례가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억 원의 개별적인 이익이 걸린 이 사건에서 여자들도 돈을 나눠달라는 의미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판결 요지는 우선 첫 번째는 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관습법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는 이 관습법이 변경이 되거나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그런 기준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이 이렇게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사회 구성원들이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회를 지배하는 기본적 이념이나 사회 질서의 변화로 인해서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 질서와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라고 이제 관습법의 효력 상실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남녀 평등의 원칙이 강화되어 온 현실에 비춰봐서 종중을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남자만을 종중의 구성원으로 하고 여성은 종중원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 관습은 성별만에 의해서 생리적으로 부여하거나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이 강화되는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다. 그래서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별개 의견과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남녀평등의 원칙을 관철하는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종중에 대해서까지 넓혀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종중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전통의 산물이다. 그리고 종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공동선조에 대한 제사를 계속 실천하는 일인데 이것은 관습법상 성년 남자가 계속해왔고 이것이 현재로서 문제될 것이 없고 아직까지 용인될 수 있다. 그래서 남녀평등의 원칙을 종중에까지 문자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너무 기계적이다. 찬성할 수 없다라는 별개 의견이 있었고 종중의 회원의 자격에서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 남녀 구별 없이 라고 보는 것이 다수 의견이고 또 별개 의견은 굳이 남녀평등의 원칙을 관철하려면 성년 여자가 종중의 가입 의사를 표명한 경우 종중 구성원이 된다. 라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선언한 시점 이후에만 그것이 적용돼야 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 판결이 적용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견해를 소급해서 적용하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왔던 종래 대부분 판례를 신뢰해서 형성된 수많은 법률관계의 효력을 일시에 좌우하게 되고 법적 안정성과 신의 성실에 기초한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내용하는 법치주의 원리에도 반하게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판결 선고 이후의 종중 구성원의 자격과 새로이 성립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건에 한해서는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적용을 한다라는 것이 그 다음 판례의 요지입니다. 즉 자신들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서 종래의 관습법의 효력을 다투면서 자기들도 종회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변경된 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면은 구체적 사건에서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작용의 본질에 어긋나고 또 현저히 정의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적용된다. 원칙은 판결 선고 이후, 즉 관습법의 변동이 있다고 선언한 판결 선고 이후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적용을 해준다라고 대법원은 판결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판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판례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동네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개념을 보면은 진정상속인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참칭상속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진정상속인은 진짜 상속인이고 참칭상속인은 가짜 상속인입니다. 그런데 상속에 관해서 가짜 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 그럼 진정상속인이 가짜 상속인에 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습법상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라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그런데 이러한 20년이 경과하면은 소멸한다는 상속회복 청구권의 관습법 또 이제 더 이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그러한 판결입니다. 여기도 적용 시기와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관습법의 효력이 상실된 시점 이후에 생겨난 법률관계에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반대 의견인데 다수 의견은 구체적 권리관계의 구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판결은 분묘기지권 일정은 설명을 했죠.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37페이지에 대법원 판결의 하나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타인의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간섭상의 물건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 묘지를 만들어서 봉분을 설치하고 그것을 관리해오고 20년 동안 계속되면은 남의 땅에 설치된 산소와 산소 주변의 기지, 그걸 분묘기지라고 하죠. 산소와 산소 주변의 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장사에 관한, 매장에 관한 풍습, 관습과 일치되는 것이다. 라고 법원은 본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요즘에 장사 지내는 관행이 사실 거의 화장으로 90%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고 또 남의 땅에 산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산소의 설치와 관련된 법이 2000년 1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런 분묘기지권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관련된 권리는 2001년 1월 이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그 관습법의 효력이 2001년 1월 이후에는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데 다수 의견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다수 의견은 2001년 1월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서는 현재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5인의 반대 의견은 2001년 1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2001년 당시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 차이를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01년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와 2001년 이전에 설치되어서 20년의 시효가 완성된 분묘를 구별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수 의견은 2001년 1월 이전에 설치되기만 하면은 이것이 20년이 지나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반대 의견은 이 당시에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후로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별이 되겠습니까? 다음 판례는 명인방법 잠깐 설명을 드리죠. 명인방법. 임야 지반과 분리해서 임목을 매수해서 임목의 소유권 양도를 받은 사람이 임야에 대한 권리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명인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산금지 소유자 아무개라는 푯말을 써붙였다면 임목 소유권의 취득의 명인방법으로서 부족하다 할 수 없다. 이 명인방법이 사실은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집안, 토지와 분리된
나무들, 잎목이나 아니면 농작물의 경우에 따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을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판례는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에 있어서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쪽파를 둘러싼 땅에 이 쪽파는 누가 재배하고 있는 것이고 누구누구의 것이다 라는 표지판 같은 거 울타리를 치고 표지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토지 소유권이 그냥 여러 차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리고 그 쪽파를 없애버렸다 하면은 그 쪽파는 원래 토지 소유자의 지상 농작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걸로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명인 방법이 따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전 매수한 매수인이 쪽파를 없애버렸다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뜻은 명인 방법을 잘 갖춰야만 된다. 그리고 명인 방법은 관습보도에서 인정된 것이다. 그 다음 판례는 이제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골프장이 처음에 전답 임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을 나중에 형질 변경해서 지목 변경을 하게 되면은 지목 변경으로 인해서 그 토지의 가치가 증가죠. 가액이 증가되면은 그 가액 증가된 에 소요된 비용도 지목 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이라는 취득으로 규정해서 취득세를 새로 부과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골프장이 기존에 전답 임야를 개발해가지고 골프장을 만들고 거기에 새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지목이 이제 변경된 거죠. 골프장용 토지로. 그래서 거기에 심은 나무들, 잎목들에 대한 비용도 따로 추가로 취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죠. 그리고 또 골프장은 중과세가 되니까 세금이 많이 부과됐습니다. 그러자 골프장 쪽에서 이 골프장용 토지, 바닥 토지와 위에 있는 나무는 별개다. 나무는 명인 방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소유권이 취득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를 구한 것인데 대법원에서는 명인 방법으로 별개로 독립된 물건으로 소유권이 공시된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나무들의 구입 및 식재 비용이 골프장 조성에 따른 간주취득 대상에 해당한다 라고 판결해서 골프장 측의 주장을 대책한 내용입니다. 이상 관습법과 관련된 판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법의 해석과 적용 설명하겠습니다. 도저 38페이지까지 설명이 됐습니다.